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213시간 43분 역대 최장 이어진 산불로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 산불. 그 울진 산불의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진에 낚시와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물품을 전달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재민들에게 대접을 하는가 하면요. 충남 서산시에 사는 한 80대 어르신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모은 급여 1,000만 원을 피해 이주민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기부를 했습니다. 또 충남 보령에 사는 한 농부는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면서 직접 농사지은 쌀 12포대를 싣고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할지 그 아픔을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 흐름 좋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앞두고 차간거리 잠시 당겨지고 있지만 이 구간만 지나면 원활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평터널 구간도 차량 이동량 꾸준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도 차량 이동량 많지 않고요. 동대구 분기점부터 수성나들목까지 제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수목원에서 현풍 방향 테크노폴리스로 산성 지하차도 지나서 접촉사고 발생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뒤로 긴 구간 정체 남아있고요. 사수동에서 염색공단 방향 와룡대교 위 중간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차량 서 있어서 이 구간 미리 차선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달구벌대로는 위쪽으로 정체되고 있는데요. 만촌에서 범어내거리 양방향 그리고 대구은행 내거리에서 수성교에서 삼덕내거리까지 향하는 차량들 정체 빚고 있습니다. 동호지구는 강동중학교 앞 교차로 신호등 현재 적색 전면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명동로는 계명내거리에서 명동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부로는 신천교에서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진입하는 차량들 정체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비 내리면서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합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 13도 예상되며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떨어져 당분간은 잠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습도는 76%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확정 이후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입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사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언급을 꺼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네. 11만 9,900명이 지금 반대한다라고 하는 서명에 동참을 했거든요. 거의 하루 만에. 네, 거의 하루 만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수감 중인데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었는데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이것도 없는데 사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 가운데 사실상 청와대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뭐 이 청원 내용 자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게 어쨌든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 지난 14일, 15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46.1%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한다. 49.1%는 또 반대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반대가 조금 더 높네요. 네, 반대가 좀 높긴 한데 이게 오차 범위가 거의 95% 비슷합니다.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대선 이후에 뭐 국민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또 양쪽으로 갈리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네.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2027년까지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인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직접 브리핑에 나와서 그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권 시장은 의료원 추가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대구 동북권 그러니까 중구와 동구, 북구, 수성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동북권에 400에서 500병상 규모로 제2대구 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와 장비 마련 등에 한 2,200억 원에서 3,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예.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의견을 좀 참고해서 의료원 입지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용역 결과는 이제 추진해야 된다라고 나왔지만 이제 대구시가 그동안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렇죠.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이슈 토크에 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또 물러나고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대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도부를 향한 이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정상화를 바라는 권리당원 일동이라고 밝힌 200여 명이 어제 그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구시당과 대구시당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대구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좀 갈등이 외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구가 득표율 21.6%로 문재인 후보의 5년 전보다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네. 이 TK 지역 30% 득표를 공언했지만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이 결과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대진 대구시당 위원장은 전체 득표수는 더 늘었다. 2,500표 정도. 중앙당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서 이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중앙당도 그렇지만 지역 시당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이 같은 좀 갈등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진짜 야당이 됐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구시당에서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어느 정당이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 갈등이 있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정비가 잘 돼야 좋은 인사를 또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쪼록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10일 동안 이어진 울진 삼척 산불이 진화되면서 관계당국이 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울진공과 울진경찰서 또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어제 오전 그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산불 발화 지점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미 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한 2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추가 네. 감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담뱃불에 의한 불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이 있었는데 지금 조사 중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렇습니다. 이번 불이 그 4일 오전 11시 17분쯤에 그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도로변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불이 순식간에 인근 산 정상 부근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산불이 발생한 4일 오후 이 해당 지점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 도로변에서 불이 맨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담뱃불 등의 그 불씨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산림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발화 지점 전후로 발화 지점 인근을 지나간 차량 4대의 번호와 차종을 좀 파악을 했고요. 차주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현재 그 차주 4명 중에서 2명은 이미 그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가수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 경찰들과 수사를 계속 벌일 예정입니다. 예, 오늘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경북 구미를 먹여 살린 대기업들이 속속 떠나면서 이 구미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구미 공장을 접기로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미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의 탈구미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구미를 소식하던 용어 중에 좀 익숙한 게 그 뭐 요즘엔 다른 도시도 많이 씁니다만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였거든요. 그만큼 좀 한국 대표적인 좀 산업 도시였는데 이 대기업들이 구미를 떠나거나 사업을 접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쯤부터입니다. 10여 년 전이요? 예, 좀 대표적인 사례만 보면 그 삼성전자가 2010년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고요. 또 2015년과 19년에는 공장 부지를 팔고 사업 부서도 이제 수도권으로 옮긴 바가 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그 2013년에 경기도 파주시로 옮겼고요. 2017년과 2020년까지 이제 공장과 기숙사를 또 팔기도 했습니다. 또 LG전자는 2020년 구미 공장의 TV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좀 보냈고요. 네. 한화그룹도 지난해 구미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이 구미 공장을 접기로 했다고요? 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인데 이게 오는 11월 구미 산단 내 생산 공장인 구미 사업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높은 인건비 또 수입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업 중단의 배경으로 꼽히는데 지금 구미 사업장에 직원이 90여 명 정도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4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쪽에서는 고용 승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주지와 너무 먼 이 부천 등지로 이전이라서 실질적으로 고용 승계가 안 된다고 이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LG전자는 6월 30일자로 태양광 셀 및 모듈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입니다. 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대에 머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해 왔습니다.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에 일하는 인력이 500여 명 정도인데 인력 재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이곳 역시 주요 거주지인 구미, 대구와 먼 이 경기도 파주 등이 제시되고 있어서 네. 이 직원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대기업이 구미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구미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겠어요. 물론입니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감소는 당연히 좀 뒤따라오는 거고 그 대기업과 협력업체 그리고 대기업 협력업체 같은 경우 그리고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의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구미 지역의 인구가 사상 최대의 좀 감소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3,700여 명이었다고 해요.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기업 관계자가 상당수가 이제 포함된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대기업의 탈구미화가 구미 경제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뭐 이렇게 떠난 업체들이 있는 자리에 그룹의 계열사들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공장은 카메라 모듈 회사인 LG 이노텍이 사들여서 1조 원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고 하나의 구미 사업장도 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이 인수해서 위성통신과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삼성물산 구미 공장도 한 계열사가 전자재료 생산 시설로 활용하는 게 좀 유력하고요. 여기에다가 그 LIG 넥스원은 대규모 공장 증설을 구미시에 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명 일자리죠. LG BCM 이 배터리 분야 역시 양극재 공장을 오산단에 들어서게 되면 2차 전지라는 신성장 산업이 구미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였죠. SK실트론이 구미 국가 3산업 단지에 반도체 웨이퍼 공장 증설을 위해 2024년까지 1조를 투자하기로 확정했다는 또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신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구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또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미 지역 경제계에서는 그 새로운 사업들이 좀 성공을 하려면 연구개발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이공계 대학 또 지역 기업 간의 업무 협약이 필요하고 수도권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지방에 왔을 때 소득공제 혜택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그 교통이나 문화 인프라 개선 같은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KTX 구미 정차와 함께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짓거나 호텔, 대형 병원, 국제학교,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 금호강 중심의 관광지 개발, 국가정원 유치 등도 필요하다고 지역 경제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 구미 정차를 놓고는 구미 산단역과 구미역 정차를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던데요. 네, 구미 시내에는 지금 KTX가 정차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TX 역사 신설을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구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이 국회의원 2명은 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 두 정당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장세용 구미시장은 칠곡군 북삼읍의 이 KTX 구미 산단역 신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 경부선 구미역을 이용한 KTX 정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두 구미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하나로 지금 현재 힘이 실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하나의 그 안으로 의견을 좀 모으는 일이 더 급해 보이는데,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또 있는 기업을 잘 지켜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미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그 비수도권 기업이 현지 대체 투자 시에 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은 법인세 감면 적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구미와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조세 특례법 개정에 좀 앞장서야 한다고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 대기업 사업장의 그 탈구미 예방을 위해서는 KTX 구미역 정차 외에도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 정차에 맞춰서 그 구미와 대구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 도입, 또 대구 구미 문화 교류 협약 체결 등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전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 네. 이렇게 이제 귀결되는 거네요, 숙제가요. 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은 추풍령을 넘어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구미가 이 인센티브를 기업체에 주려면 이 법 개정,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 법 개정이 우선돼야 됩니다. 뭘 더 해주고 싶어도 이걸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또 KTX 구미 정차 역시 지금 구미 내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가 또 밀려서 지나가기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한 가지, 인적 자원을 지방에 내려가면 구하기 어렵다.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이 지역의 대학들과 얼마나 어떻게 연계를 하는가. 이 과거에 구미의 전자산업이 활발했던 이유는 구미의 금호공대와 경북대에서 충분한 인력을 그렇죠. 충원할 수 있어서였거든요. 이 부분도 지자체가 신경을 또 써야지만 기업들도 오고 이 지역의 청년들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는 구미가 살 길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복합 패션 문화 공간 팩스코에서는 이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봄을 맞아서 이 작품을 감상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북구 유통단지에 위치한 팩스코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신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거대한 꽃들로 이뤄진 작품이 설치된 공간도 있었고요. 꽃과 한국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튀어나오는 팝업북 형태의 특이한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색적이면서도 화사한 작품들로 생기 넘치는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노강 작가의 그림은요, 어디선가 존재할 것만 같은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그 풍경 속에서 만나는 신선이 된 동물들과 그들의 세상을 가득 비추는 아름다운 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도에 막 BDP 있고 이러니까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 오, 중화대까지. 지름지름, 오, 안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완전 로맨틱한데? 펜 같은데?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여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완전 포토존인데? 이번 전시 제목이 더 원더풀 스토리 오브 네이처, 한글로 하면 자연 이야기 전인데요. 봄의 정서를 담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헤어와 팝업 아트, 설치 작품, 미디어 아트 등 100여 점을 2층에서 관람할 수 있고 1층에는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아트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전시 개요를 읽으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들은 어디선가 존재할 것만 같은 풍경과 비밀스러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신비로운 자연의 생명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이하고 아주 화려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관람하시는 분들 너무 재밌게 보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춘기획전에서는 전시만 보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체험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시장 1층에는 창의 아트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나만의 아트북이나 연극무대,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었고요. 인상파 체험이나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봄과 식물 등을 주제로 한 이미지존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체험 소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그 꽃 같은 거 붙여서 이렇게 팝업 카드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엽서를 그냥 골라서 이제 재료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이는 거. 네. 지금 팝업 카드라는 게 있어서 동백을 넣어볼까 해서 지금 꽃을 보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거 할까? 지난 전시를 여기 팩스코에서 관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연 이야기로 주제로 한다고 하길래 기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아트 체험이 좋았는데요. 이쁜 결과물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만의 아트북을 만들었는데 팝업 카드처럼 만들어서 친구 생일 카드로 쓰려고요. 프로밀랑의 꽃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엄청 큰 꽃을 종이로 만든 것도 신기했고 색깔이 다양해서 사진 찍기 너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전시였고 아무래도 자연에 대한 그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림 외에 설치 미술도 있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자, 이 봄을 전시와 또 체험으로 예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인데 한번 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작품을 통해서 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자연의 느낌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팩스코 이보라 팀장을 통해 이번 전시 기획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팩스코몰의 봄 컨셉이 꿈의 숲인데요. 코로나 외에도 국내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대구 경북의 시민들에게 봄을 맞아서 자연의 생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자연으로 갈 수 없지만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찬란함과 생명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아트와 도서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자연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자연을 그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전시는 현실적인 자연보다는 신비로우면서 사랑스러운 작품을 통해 단순히 예술과 책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크리에이티브한 자연의 페스티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엑스코 앞에 팩스코, 대구에 사신다면 다들 와보셔야 해요. 초록색 컨테이너 쇼핑몰 팩스코에서 자연을 진하게 느껴보세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이 신춘기획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네, 이번 팩스코의 신춘 기획전은 5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진 설치미술 작품존에서는 작품을 감상하고 아트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아트체험이 가능하니까요. 화사한 예술 작품들과 예술 체험들로 성큼 다가온 봄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신춘기획전에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봄이 가기 전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고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10에서 40mm 가량이고요. 적설량은 북동 산지에 5에서 20,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3cm 가량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8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외출할 때 어제보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